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수업, 그러니까 기본 개념 2일차 7월 8일에 진행했던 수업의 복습 스터디,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팩트는 규제 1번, 시장 실패부터 들어가고요. 시장 실패, 규제가 워낙 길어서요. 규제는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갑시다. 빈칸 좀 가볍죠. 가볍지만 문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빈칸을 되게 어렵게 뚫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수강생분들의 불만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빈칸을 도저히 못 찾겠다. 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빈칸을 좀 쉬운 쪽으로 바꿨는데 빈칸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서를 같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이 복습 스터디의 목적이니까 기본서 꼭 읽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누가 봐도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시장 실패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공공재가 부족합니다. 공공재는 왜 부족하냐?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하니까 실제 생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수익이 결여될 수 있고 그래서 공공재를 시장에서 생산 포기한다. 제가 등대로 예시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3번입니다. 초기에 투입 비용이 크고 비용 체감이 되는 산업의 경우 자연스럽게 독점화되는 기업이 나타나는 건 네, 이미 문장에 다 있습니다. 독점이 자연스러워서 이름을 자연 독점 이렇게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연 독점이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 독점의 원인이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안정 경쟁, 과점 시장의 원인이나 비슷합니다. 과점 시장도 독점 시장도 이렇게 독점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소수의 기업만 남게 되면 그때는 과점, 그리고 하나의 기업만 남게 되면 그때는 독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외부 불경제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편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 점점점 기억하죠? 사회적 최적보다 그래서 과소하게 생산된다 혹은 거래되는 게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이 부정적 외부 효과의 크기에 대한 조세, 세금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세금을 우리가 피부세라고 한다.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모두 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들이고요. 역선택은 사전 손실입니다.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잘못 선임하게 되는 사전 손실.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부적격자와 거래를 이미 시작한 다음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사후 손실의 문제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출선지 보시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 1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2번 규제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행정 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 제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걸 행정 규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규제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그중에서 경제적 규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포획이나 지대 추구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규제가 훨씬 더 바람직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는 역사도 짧고 규제를 좀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3번은 강화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규제 대상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무언가 경제적인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할 요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규제.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더 주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를 부담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째, 규제의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규제자가 도달해야 하는 최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과 규제가 되죠. 투입 규제나 관리 규제에 비해서는 성과 규제가 훨씬 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 현재 규제를 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규제 말고 자율규제는 민간 스스로가 알아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자, 7번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이지만 예외적으로만 일부 규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기출선지 볼게요. 자,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기입을 합니다.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경제적 규제를 했을 때 피규제 산업, 다시 규제 대상 산업이 규제 기관인 정부를 포획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2번 규제의 유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제가 이 부분은 규제로 인한 편익, 규제로 인한 비용 두 가지를 되게 잘 보셔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규제가 만약에 편익과 비용이 모두 다 집중되면 굉장히 과격한 이익 집단의 정치가 발생을 하고, 편익과 비용이 다 분산되면 그때는 대중 정치가 발생하고, 사실 여기 두 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제의 편익이 분산돼서 지금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규제로 인한 비용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격하게 반대한다고 했죠. 이런 정치 상황을 우리가 기업가 정치. 규제로 인한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그 편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비 활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고객 정치.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빈칸 채우시려면 규제로 인한 편익, 집중과 분산, 규제로 인한 비용, 집중과 분산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치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고객들의 찬성 로비. 규제를 해달라라는 로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기업가 집단. 규제의 기업가 집단이 아니네요. 기업가 정치네요. 규제의 편익 집단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다수의 규제 편익 집단은 당연히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소수의 기업가 집단이 조직적으로 규제를 반대하는, 왜냐하면 이들은 규제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출 선지 보시면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에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정치는 이익 집단 정치라고 얘기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주제 3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규제로 인한 폐단과 개혁, 그 다음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의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내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밀리지 말고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자, 오늘 하루는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